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오랜만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대통령 순방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란이 있는데요. 뭐 비속어 논란은 여러분들이 저는 저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도 맨 처음에 못 찾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잡음을 제거한 버전으로 해가지고 네. 감속을 해서 들었거든요. 네. 들어보시면은 제가 듣기에는 하여튼 그 바이든이라고 발언하는 그 비읍 발음과 날라갔다의 니은 발음은 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비읍 발음이던데요. 뭐 여러분들한테 판단해 보시죠 한번. 근데 이 해명이 이제 한국 국회를 향했다. 그런데 그 해명을 과연 대통령실이 한국 야당을 향해서 이 XX라는 발언을 했다는 그것이 해명이 될까 하여튼 좀 의심스러웠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 해명이든 저 해명이든 그 강도, 그러니까 외교 현장에서의 실수라는 거는 자명하고요. 예. 그 현장 자체가 이제 여러 정상들이 있고 언론들이 카메라를 켜고 있는 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외교 현장의 실수라는 거는 뭐 어떤 해명이건 간에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해명도 참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해명이 아닌가. 예. 진위 여부의 논쟁에 뛰어들기로 작정한 게 저는 가장 큰 패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예. 언론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한국 언론을 인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상을 예. 각자 가지고 판단을 해서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의 해석이나 또는 뭐 이곳 MBC의 어떤 자막의 영향을 받아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이 조문 파문 관련해 가지고는 네. 조혜진 의원님 해석은 새로운 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참배 중요치 않다는 말씀인데 조문은 조문이지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 논리인데 이게 어떤 해명들이 해명을 어떤 또 상황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렇다면 그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왜 그 최초에 발표할 때 그 참배를 하러 뭐 몇 시에 가고 그 스케줄까지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원래부터 그렇게 중요치 않았으면 그 스케줄을 원래부터 뺐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연이어서 대통령 행보와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는 당초 발표와 이제 다른 동선이라든지 또는 영부인 일정이 없다고 했다가 영부인 일정이 2시간 만에 다시 번복돼서 대변인실 통해서는 발표가 된다든지, 예. 사실상 이전에 뭐 그 어떤 정보, 보수 정보 포함해서 그 어떤 정보에서도 하지 않는 실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글쎄 왜 그럴까요? 그 대통령의 이번 이제 이 XX 발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실수였다면 예. 이렇게까지 공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자기 자신의 실수만이 아니라 연이은 대통령실 또는 뭐 외교부에 준비되지 않은 지점들, 청와대 준비되지 않은 지점들과 맞물려지면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자꾸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를 오히려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 한일 정상회담 과정도 참 어떤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는데요. 외교안보 라인이 아까 그 조혜진 의원님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건 뭐 인정을 하신 네. 것 같은데 굉장히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미리 그걸 발표해서 확정도 안 된 거를 발표해서 네. 한국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완벽한 수세에 몰리게 만들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책임을 아무도 안 준다는 건 저는 맞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실수했고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작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명한 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온당히 대접받고 격에 맞는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했었어야 됩니다. 정상급 회담은 뭐 우리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동선,
그 다음에 사소한 그렇습니다. 소품의 위치까지도 미리 다 협의를 하는 게 정상회담입니다. 예. 긴박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진행되는 것조차도 그런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의전이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이 무시된 게 지금 한두 번의 예가 아닌 거죠. 저는 대통령이 대접받고 왔으면 좋겠고 대통령이 끝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방식으로 외교를 수행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말 정치인, 국민 중에 한 명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분명히 어느 라인에서든 책임을 어느 단에서든 간에 져야 되는 심각한 외교적 참사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질 못했고 한일 정상회담은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 가불관계가 돼가지고 저쪽에서 그냥 그래 제대로 걸렸네 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일본 측에서 보면. 간담회다. 사실은 그건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쪽도 외교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일본의 뭐 단순한 심기라는 걸 떠나서 그런 프로세스를 어긋난 한국 측의 실수라는 것도 사실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그 실수가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그 한계를 분명히 규정지어 버리는 상황이니까 그 외교안보 라인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본 총리를 찾아가게 만들고 찾아가서 그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한국 기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찾아가게 만들고 그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 게 사실상 영상 촬영이 이제 안 된다라고 한국 기자 측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근데 정작 이제 일본 측은 다도 그냥 다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게 국격이라는 게 이제 상호 정당한 방식으로 이제 자리 배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서로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기도 하고요. 각국 기자들의 역할 역시도 묘하게 그게 이제 긴장도를 높이는 만큼 각각의 대접과 관련돼 있거든요. 위상과 관련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모양 빠진 게 대통령 하나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아쉽고 답답하고 그런데 48초 회담도 참 아까 저 오는 동안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이제 영어로 한 거냐 통역을 한 거냐 통역을 당연히 뭐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묘한 얘기를 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48초다 보니까 이제 별별 얘기가 인터넷에서 많이 나옵니다. 갖은 시뮬레이션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담기에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시간 안에 뭐 저희가 대통령 입모양을 보고 정말 읽어야 하는 건지 얼마만큼 그간 부족했던 외교적 공백을 메꿀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대통령실 아까 그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저도 의심스러운데요. 이런 어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실수와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보면은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한테 어떤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뭐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문적이지 않고 너무 나이브해 보이잖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의 동선을 책임지는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이런 실수는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두 명의 개인 책임으로 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데 문제는 왜 멀쩡하던 시스템이 이처럼 망가졌느냐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활용하는 대통령의 역량이죠. 능력이죠. 부족했던 거죠. 그거는 자명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단시간 내 지금 6개월 단시간 내에 우리가 가졌던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상관없이 가졌던 시스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 원래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었을 텐데 왜 그게 이 단기간에 이렇게 덜컥거리고 자꾸 어디가 자꾸 가다 쓰고 뭐 나사 빠지고 이런 듯한 모습이 자꾸 연출되는 것이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가 저는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뭐 우리 직전 정부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또 국민의힘 역시도 이제 제1야당의 역할을 했었고 그 전에 집권당을 하면서 충분히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 이제
그 구성들이 풀이 충분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게 활용된 인재 그리고 또 시스템을 그대로 당의 역량들을 그대로 받아왔지 못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한계. 예. 저는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석하신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좀 협소하게 쓴다. 이것만으로 보기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그 서초동에서 출근하시는 것부터가 사실은 모든 구멍을 예상하게 만들었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영빈관 논란도 마찬가지고 당초부터 이제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충분히 예측된 참사들 아닐까요? 예, 이게 제가 어제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국민의 입장에서 약간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정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안 좋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다 안 좋지만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팍팍 돌아가는 모습이 있으면 국민들이 그래도 이 견디는데 근데 이게 논란, 수사, 뭐 이런 얘기만 논란과 수사와 해명. 그러니까 뭐가 우리 이거 하겠다가 안 들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언론을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뭘 어떻게 이 혼란을 이 어떤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전부 어떤 논란과 해명 막 이런 것만 자꾸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면. 지금 이제 외교 참사 얘기하지만 몇 개의 실수거나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문제 삼는 것만 아닙니다. 예. 과연 외교 정책의 방향은 있는 건지 대일 외교가 문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개선을 위한 윤 정부의 다른 보관은 있는 건지 예. 그것이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지 당장 다음 스텝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뭐 선회에서 해석하자면은 보다 강화하기 위한 문정부보다는 훨씬 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선명하게 색을 드러나겠다는 걸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정말 드러난 게 뭐냐면은 경제 안보라는 게 미국이 처한 상황과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시장, 우리 국민이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예. 맹목적인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계획대로 무조건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 전부인가에 대해서 국민이 물음을 제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간의 논쟁이 되어왔던 보수와 소위 진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과 한미동맹을 조금씩 이제 다른 결로 대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어떤 계획이나 계산이나 치밀한 전략도 없이 미국만 따라가겠다라고 줄 서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을 이제 비로소 제기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IRA 사건으로 드러난 거죠. 전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은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국익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뭐가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주는 것이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보면 지금 IRA법이 단순히 뭐 법률 조금 수정하면 그래서요. 현대자동차에게 조금 더 이제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요. 궁극적으로 IRA법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계속 준비 중인 법안들은 미국의 팩토리 공장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제조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고급 노동력 그 값비싼 노동력 때문에 해외로 공장이 빠졌지만 4차 산업 시대에는 그래도 핵심 기술을 가진 제조업 공장들을 한국에 반드시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리쇼어링 정책을 여러 번 썼거든요. 근데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해외에 있는 공장을 우리나라에 가져온다고 하면서 저희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식의 혜택을 하면서도 결국은 실패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미국같이 FTA를 무시하고 WTO 무시하면서 사실상 본인이 가져왔던 패권 역량하에 있는 국가들을 정말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했다면 우리도 진작에 했겠죠. 미국은 지금 그와 같은 방식까지도 기꺼이 감행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무엇을 했는가를 물어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과거의 정권보다도 한미동맹을 가장 앞에 내세웠었잖아요. 네. 그런데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강화된 것 같지도 않아요. 한미동맹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굉장히 친해졌느냐면
중국은 또 멀리 한다고 약간 뭐 말은 딱 그게 아니었지만 중국과는 어떤 거리를 두고 할 말을 한다는 어떤 그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중국과도 뭐 당연히 중국과는 옛날보다 안 좋겠죠. 그리고 일본과도 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한 거 보면 더 약간 꼬여 있는 것 같고요. 집권하면 일본과 관계 개선 당장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더 꼬여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일본 총리가 외교안보라인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외교부가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리 봐도. 네네네. 청와대. 예. 외교부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쪽 저쪽을 살펴봐도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외교부 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높거든요. 네. 거기서 그런 식으로 회담을 막 발표를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정상회담은 청와대가 주도합니다. 그건 그렇겠죠. 맞습니다. 외교안보실이 주도합니다. 근데 그걸 네. 엉뚱하게 툭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해. 한미 정상회담도 약속이 돼 있었나. 그게 벌써 한미 정도 정상회담이면 가기 전에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한다 안 한다. 근데 한다 그랬었죠? 네,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김태호 실장이 공식적으로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렇게 아무 얘기가 없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발표를 했다는 건 외교적 입지를 어마어마하게 좁게 하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뻔하잖아요. 저렇게 발표해놓고 무산되면 저 대통령 되게 코너에 몰릴 거야 하면 외교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 나라에서. 그런 어떤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연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예민한 시기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큰 이익의 합을 알고는 있나 싶은 거예요. IRA법도 문제지만 치포 예. 같은 사실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치포에 가되 요구하고 확보해야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그거겠죠. 많아서 외교 예. 역량들이 지금 총집중이 돼야 됩니다. 총집중을 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포에 안 예. 들어가고 못 견디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네.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손해보는 부분을 반드시 그 상충되는 걸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지렛대가 있어요. 그럼요. 네. 총력을 기울여야 될 테고 그럼 이렇게 IRA도 쉽게 이렇게 하진 못할 텐데요. 제가 맞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외교적 역량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잠시 여러분께 인사를 외전도 이제 출연을 못하는 동안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방식의 이제 미국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일본 의원들, 자민당 의원, 또 야당 의원들 같이 해서 미국으로 방문하고 있을 때 공교롭게 IRA법이 이제 대통령 서명이 있고 사실상 미국 현장에 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NSC 관계자도 만나고 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은요.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화들짝 놀란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 정도의 반응일지 몰랐다는 게 실무급에서 NSC에서 예. 놀란 건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한국 언론들이 발빠르게 전해진 국내에서 사실상 상원 통과되자마자부터 네. 언론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 네. 반응 그리고 국민과 어떤 이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네. 공통된 어떤 입장들을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론을 느꼈다가 아니라 아울레이지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분노를 안다. 예. 분노를 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정작 외교 라인이라든지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럼요. 어쨌든 코드까지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IPF 참여하는데 C4. 네, 그렇죠. 10호. 우리 가치동맹. 아니 이렇게 미국 뒤통수 치는데 우리 언론이 그럼요. 안 된다 한다. 네. 국민이 안 된다 한다. 이거 하겠냐. 그리고 그게 바로 지렛대거든요. 그럼요. 그런 예.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이 있던 일본 의원이 그것도 자민당 일본 의원이 되려 오히려 그 IRA법을 얘기하면 사실은 일본은 크게 이제 관계가 없는 예.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BBB법에서 훨씬 더 노조와 관련된 예. 부분들이 굉장히 관련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을 들어줍니다. 그들은 사실은 삼각동맹을 하고 싶어하는 주체가 예.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서운하게 해서 되겠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삼각동맹을 한다 또는 코드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더라도
요구하는 입장에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한국 여론을 이거 다 한국 여론 식었다. 예.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냐 하고 이거는 여야 뭐 정진석 부의장까지도 같이 가서 힘주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그 방식의 지렛대도 활용하지 못하고 어떤 방식의 요구도 사전에 하지 못했던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치포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갈라쓰는 거 네. 디커플링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균형 외교 좋습니다. 문 정부의 균형 외교란 말로는 이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산업적 이익과 연착륙을 위해서 어떻게 미국과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그 네 마디 네 글자 외에 어떤 계획들이 스텝별로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속어 논란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이거 뭐죠? 그 잡음 제거된 버전이 많이 도니까 한번 감속을 해서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제가 조혜진 의원께 여쭤봤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뭐 저는 저희 회사 관련 제가 직접 그걸 그 당시 어떤 보도를 뭐 간장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진위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건 그 부분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전 상식선에서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럼 바로 대통령께 가서 그럼요. 이거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이거 한국 언론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만약에 아니면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펄쩍 뛰면서 그거나 그런 얘기 그러면 당장 그 파문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건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아니 이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럼 그게 13시간이 걸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논란이. 그래서 합리적 추론을 하면 대통령실도 그 발언을 그렇게 들었던 거 아닌가.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직후에 이제 저도 뭐 전에서 들은 얘기긴 하지만 기자들한테 배포된 예. 문자들은 국익을 위해서 보도를 조금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들을 이제 뭐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모르 좀 공유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 그걸 직접 본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내용을 파악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오해될 여지가 있어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대처할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확인했던 내용들 그러면 지금 12시간인가 뭐 10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해명들을 그때 당시에 더 다급하게 전할 수 있었던 예, 거죠. 그래서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이게 제가 늘 이 외전에서 몇 번 드린 말씀 같은데 이 한 정부 한 대통령이 실패라면 야당은 정권을 되찾을 어떤 기회가 더 가까워서 내심 반가울 수도 있지만 국민은 정말 피곤하거든요. 뭐 자꾸 실수하고 해외 나가서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아까 박지원 원장의 말씀이 그 반어적 농담 뭐이시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유일한 성과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뭐 무사고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웃을 수도 없는 좀 약간의 조마조마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나가실 때마다 계속 반복된 거라서 궁극적으로 참석하고자 하는 회의에서 가장 극대치를 내는 방법 그 전략이나 있었는가? 예. 그 유엔 총회 연설이라고 하지만 사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무도 그 핵심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외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요하게 한국의 대통령이 이 시점에 와서 할 수 있는 메시지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예. 뭐 가치를 얘기하겠다, 뭐 자유를 얘기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인문학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또는 지금의 외교 정세로도 정확하게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도 아닌 좀 막연한 얘기들만 근데 대통령께서 자유에 왜 이렇게 꽂히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도는 얘기 뭔가요? 글쎄요.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제 정치학적인 소양이 갖춰진 참모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엔에서 자유라는 가치가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일 텐데요. 예.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미 공유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치 동맹이라고 미국이 얘기할 때 가치도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정치한 대응이 하나도 없다. 전략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은. 그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데는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저 한국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물론 뭐 자유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근데 이게 국제 정치의 문제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미국도 그 단어를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거기서 어떤 정확한 메시지가 저도 별로 그 연설은 들리는 게 없었어요. 되게 그리고 아까 박지원 원장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침묵해도 되는가? 어떤 방향성 없이 담대한 구상은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가?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그 어떤 방향과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방향과 과연 궤를 같이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아니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제안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발언의 기초가 안 된 거죠. 예. 듣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거라면은 타이밍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어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막 엉성했죠. 엉성했는데 그걸 다 떠나서 담대한 구성의 내용 자체를 본다면 저는 비핵화 3천하고는 다른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소위 예전에 빅딜, 뭐 CVID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국민의힘 입장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방식이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담대한 구상 그 자체는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우던 그 좀 위험한 대북 정책보다 그렇죠. 훨씬 한 발 더 나갔다고 저는 맞습니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말 외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타이밍도 문제였고, 한미가 합의를 했던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로 썩어서 이제 한미 당사자의 신뢰도 저버렸고 북한도 자극했고, 또 타이밍이 또 한미 대규모 훈련이 압도진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또 왜 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로 그냥 혼자 자족하기 위한 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싶다라고 제가 제주 포럼에서 발제를 토론을 좋은 했거든요. 말씀입니다. 저도 그 네. 담대한 구상에 어울리는 후속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다만 너무 성급했다. 성급하다 보니까 그럼 언제 보상이 시작되느냐에 있어가지고 또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말이 달랐거든요. 오히려 외교부 장관이 훨씬 더 진취적이었어요. 한동안 중대한 도발이 없으면 보상이 시작된다라고 했고,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준비 단계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부처 조율도 안 됐던 거죠. 부처 조율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뭐 듣기 괜찮으면 발표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 교육부 장관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5세 입학.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이게 딱 듣고 즉자적으로 이거 괜찮은데? 하면 그냥 정책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도 5세 그 입학할 때,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아이가 좀 크고 해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뭘 원하는지. 들으니까 좋잖아. 5세 입학하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일감으로는. 그런데 있었죠. 만약 이게 정책이 되려면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괜찮은데 저거 한번 확인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나 누구 와서 과거의 역계 과정은 이렇고, 딱 20분이면 딱 20분이면 논란이 무엇이 되고 왜 안 돼 있고. 근데 저도 그때도 말씀드렸죠. 저같이 평범한 두뇌의 사람도 그 옛날 기사를 한번 왜 이게 문제지 하고 논란을 찾아보면, 일별하고 점검하는 그럼요. 시간이 금방 할수 20분이면 있는 거죠. 그게 왜 네. 5세 입학이 불가능했고 왜 그 정책이 좌초됐고, 이거에서 20분. 근데 저는 혼자 기사 찾아보고 했으니까 20분이나 걸렸지. 대통령은 똑똑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동안의 과정을 잘 아는 국장이나 하나 불러가지고 진짜 질문을 하면 15분이면 가장 그 쟁점과 그걸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없이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 교육부 장관이 그 정책 툭 발표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다른 정책들도 저렇게 발표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뭐 국회에서 지금 외통위에 있고 사실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저조차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판단이 돼서 전략이 쓰는데 그 정도도 대통령실이 안 된다는 게 좀 깜깜했어요. 갑갑했어요. 실제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정부와 좀 달라졌다고 그렇게 공언하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저도 예. 안타까워요. 지금 예. 윤석열 정부 보면 일본에 대한 마음의 태도는 다르겠지만 할 수 있는 스텝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예. 근데 특히나 지금 그 아베 총리 국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아베 총리에 대해서 지금 뭐 어쨌든 국민적 애도를 막 하겠다고 국장을 하고 있지만 예. 비판도 높고 특히 통일교와 관련해서 혐한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절대로 그 한일 정상회담을 섣불리 할 수 없는 게 지금 일본 정부입니다. 예. 그렇다면 판을 깔기 위해서는 섬세하게 뭔가 포석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저는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국장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 외교안보 라인에서 왜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 모양을 연출하면서 말이에요. 또 그 모양이 얼마나 어색했으면 한국 기자들한테는 네. 알리지도 못하고 찍지도 못한다고. 정상에 있는데 국기도 없이 얼마나 급조된 현장이라는 걸 모두가 짐작케 하는 거죠. 예. 외교 정상 간의 그런 자리는 디테일이 답니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전 전문가들이 그 디테일 하나의 많은 메시지들을 읽어내기 때문에 심혈을 다하는지 아무리 급조된 회동일지라도 그런데 정말 그 어떤 노력의 흔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저렇게 된 건 아마 외교부가 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들더라고요. 예.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주 포럼을 지난주에 다녀오면서 각국의 대사들이 별도 세션 포럼이 있어서 예. 이제 우리나라의 뭐 웬만한 대사들이 다 제주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데도 관심이 있으면 이제 플로어에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저는 여당 의원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통일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평소에 제가 하는 날선 말보다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때 오히려 대사들이 굉장히 외교관들이지 않습니까? 네. 저를 찾아왔어요. 예. 마치고 난 뒤에.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한테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 저는 기대한다 했더니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 굉장히 허술하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정말 제가 정확한 표현을 하면 또 그분들이 또 누가 될까 싶어 예. 표현을 못하지만 굉장히 거친 단어로 자신들이 이해가 안 된 지점들이 있다고 윤석열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픈데요. 예, 담을 수 없는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서글픕니다. 참. 예. 오늘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힘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